안녕하세요. 위큐이티 송 사장입니다. 자기소개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허니랩 디저트 카페 송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위큐이티를 운영 중인 송 사장입니다. 허니랩 디저트를 리브랜딩하는 과정에서 상호명을 위큐이티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 창업오빠 강호동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타르타르 라라브레드의 대표이신 강호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 스승 같은 분이세요. 더 이상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하던 때에 비처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 덕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창업오빠 유튜브 채널 구독하세요. 개이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제가 만든 디저트가 다른 매장보다 맛있고 예쁘고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까 디저트, 커피, 음료 정말 맛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6만원, 1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나오는 날이 잦아질수록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왜 손님이 안 오지?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보기도 하고 문 앞에 배너를 세워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SNS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SNS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SNS를 관리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팔로워가 늘어나는지 알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인스타 감성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많이 애를 먹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놈의 감성 그게 뭔지 글 올릴 시간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다시 멈춰서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지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유료 광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모두 관리해주는 홍보 업체의 광고 전화를 무시하지 못하고 한두 번 상담받다 보니까 한 번쯤 유료 광고를 실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글을 올리는데 약 45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냥 한 번 올려주는데 45만원? 여기 시장이 그래요. 그래도 효과는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알게 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페이스북은 요즘 10대가 많이 쓰죠. 디저트 및 커피의 주 고객은 거의 20대부터 시작이에요. 타겟팅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는 고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좀 허무하더라고요. 마케팅에 돈을 좀 쓰면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미미한 모습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이 좋은 곳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매장을 이전하면서 다시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상권이 좋다는 것은 기본 매출이 뒷받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의 허니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에 도달하더군요. 단골만 남고 신규 고객이 오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신규 고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택배 사업도 준비해보고 했는데 택배 사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택배까지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일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깊어가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둠 속의 빛처럼 강호동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강 대표님이 저희 허니랩 디저트 매장을 방문하시고 가장 처음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브랜딩이었어요. 대표님을 통해서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브랜딩을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문 업체와 함께 일을 시작했고 그 결과 허니랩 디저트와 헤어지고 위키위티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랜딩을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 투자하는 돈도 2배로 늘어났어요. 내 돈. 그럼 이제 브랜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사실 브랜딩은 이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브랜딩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봐도 모두 브랜딩은 넓은 의미로 정의하더군요. 직접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기도 할 것 같아요. 지식백과의 힘을 먼저 좀 빌려보자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의 이미지만으로도 상품과 회사를 알리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한 제가 느낀 브랜딩은 어떤 거였냐면, 머릿속에 하나 남는 이미지 또는 남는 감정,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민 광고를 보면 재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배민하면 우리와 친숙한 느낌,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이름 같으면서도 B급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다 의도된 거예요. 실제로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보면은 광고에 무한도전과 같은 친숙하면서도 웃긴 B급 감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매장에 방문했거나 또는 광고를 보았을 때 어떤 경험을 시켜줄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남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놀고 나면 집 갈 때 꼭 하나씩 기념품 챙겨가잖아요. 우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꼭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는 기념품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스타벅스가 우리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매한다는 말을 했을 때 진짜 뭔 허세 부리는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브랜딩의 영역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걸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하시죠?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좀 예시를 들으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사장님이 가진 캐릭터, 예쁜 선물 패키지 상품, 감성적인 매장 분위기,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값싼 가격,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컨셉, 이런 것들이 다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고객에게 어필해야 되는 거죠. 브랜딩의 전제 조건은 나만이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나만이 가진 특별한 게 뭐가 있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포기? 아니죠.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만들어내야죠. 내가 가진 무언가가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시면 돼요. 저희 매장은 맛있고 예쁜 디저트가 강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브랜딩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용 패키지 상품 중심으로 브랜딩을 하면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쁘니까.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들고 가기 좋은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저희 디저트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야, 너 여기 거 사왔네? 센스 있다.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귀엽고 예쁜 선물 상자 및 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예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에게 맡겼고 브랜딩을 못하기 때문에 브랜딩 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받든지 그 능력을 돈 주고 사야 되죠.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위키위티 매장과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브랜딩에는 끝이 없더군요. 저처럼 예쁜 패키지부터 맞추고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이 브랜딩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모든 매장이 가진 장점과 개성,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브랜딩의 형태는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브랜딩 컨설팅을 받아본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만한 비용을 들이지는 않았을 텐데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브랜딩 공부를 반드시 하고 창업을 시작하세요. 창업 비용의 절반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브랜딩의 효과는 어떨까요? 간결하고 강력한 이미지의 입력입니다.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면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스콘 케이크, 두 번째는 가득 찬 마카롱 쇼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하트인데요. 이렇게 왔다가 매장에 들어왔다가 보고 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아, 여기 스콘 케이크를 파니까 스콘 전문점이구나. 근데 사실 브랜딩에서는 이것보다는 저희가 노렸던 거는 가장 이 큰 하트 캐릭터예요. 우선 귀엽게 생겼죠.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고객님들이 예쁘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매장에 왔다 가면은 머릿속에 위키위티 하고 이 하트가 머릿속에 딱 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트, 큰 하트 그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브랜딩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강력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브랜딩에 관련된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속아온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제로 투 원, 창업가의 브랜딩, 배민다운 팬덤 경제학. 저는 이렇게 지금 봤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참 저는 어디서도 배울 곳이 없었어요. 창업에 대해서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뭐 여기저기 내가 물어볼 곳이 있고 배울 곳이 있으면야 거기에서 배우면 되겠지만, 사실 저처럼 아무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의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 하신 분들이라면 책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모든 수를 다 써보고 다 해봤는데도 매출이 제자리에 계신 사장님들, 더 이상 무엇을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사장님들께, 그리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려고 공부 중인 예비 사장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브랜딩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볼게요. 여러분, 달달한 한 주 보내세요.